올해 초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임명됐을 때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솔직히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워낙 돌출된 언행을 보여온 이분의 행동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은 이분의 언행이 아니라 이분이 맡고 있는 부서, 이 보건복지부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니까 말입니다. 6개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여름 휴가 다녀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아주 법정 기간을 다 채우셨다고요? 예, 양쪽에 휴일 끼워서 한 9일 놀았습니다. 소신 있는 휴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휴가 가야 직원들도 이제 갈 수 있고 그래서 다들 가서 푹 쉬고 오라고 제가 지시를 하고 갔다 왔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왜요? 사실 아는 사람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예. 되게 휴가 가서는 못 읽었던 책을 읽습니다 그러시던데 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책은 하나도 안 읽고요. 우리 작은 아이가 6살이라 물놀이하고 축구하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야말로 휴가를 보내고 오셨군요. 예, 머리를 싹 비우고 다시 이제 채워넣는 중입니다. 처음 임명되셨을 때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예, 좀 그렇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확신은 안 갑니다, 저도 아직.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인사를 쭉 나누고 오셨죠? 예. 뭔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좀 화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유 장관께 여성 팬들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가 여성 관련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성 패널들을 저희가 특별히 초대를 했는데 화기애애한 가운데 또 할 얘기는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혼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 좀 보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의 당면 현안들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또 유시민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으시죠.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3%나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핫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하겠는데요. 지난 23일에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보답 인사도 이런 보답 인사가 없다. 보훈 인사도 이런 보훈 인사가 없다. 17대 총선에서 낙방한 뒤에 바로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고요. 5.3일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서 역시 낙선했죠. 이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것이 보훈 인사가 아니면 무엇이 보훈 인사입니까? 저는 그분이 제가 제청을 했는데요. 건보공단에 굉장히 난제들이 앞으로 많이 다가오게 돼 있어서 이거 이제 좀 어느 분한테 맡겨야 잘 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잘 하실 것 같아서 제청을 했습니다. 주변의 반대를 의식하시지 못하셨던 건 아니겠지요? 이제 반대는 알고 있었는데요. 좀 시간 주시면 잘 한 건지 안 한 건지 조금 여유 갖고 이렇게 비판은 또 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가위표는 긋는 거는 조금 시간 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시간을 주십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현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개혁의 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반대 세력까지도 통합해서 함께 모아야 할 텐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말이 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큰 개혁의 과제를 앞둔 입장에서 현명한 처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디 언론에는
깡이 있어서 추천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네네. 보도됐는데요.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 그냥 강단이 있는 분이다. 이분이 대구에 그 남구청장을 하실 때 제 출신 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있던 홍등갑니다. 미성년자 고용하고 전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그 성인 불량 서클 계신 분들이 협박도 하고 이래도 눈 깜짝 하나 안 하고 그걸 다 밀어붙여서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소신이나 또 한 행정부처를 끌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흠도 있고 비판할 대목도 있겠지만 또 그냥 썩히는 것도 또 사회적으로 그게 최선은 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개혁의 과제가 소중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을 임명하시는 것이 강단 있는 분보다 혹은 깡 있는 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사전에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 보건의료 쪽 요 행정기관이고 또 돈을 걷고 내주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다루는 곳이고 해서 마땅한 분이 없을까 나름대로는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좀 더 좋은 분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또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이것을 통합 징수하는 일원화된 공단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지난 21일이에요. 21일 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그 총파업을 비롯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내겠다라는 공동 성명을 또 내세웠단 말이죠. 이것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지 이 불거진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제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 건강보험이든 산재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돈은 다 기업이 내고 국민이 내고 이런 돈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치료비 형식이든 산재에 대한 보상 형식이든 또는 나중에 노후연금으로든 국민들한테 그 돈이 새끼를 쳐서 이렇게 불려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단들입니다. 징수하고 부가 징수하고 이제 급여하고. 근데 이게 행정비용이거든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돈이 국민들한테 갈 게 이렇게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비슷비슷한 업무를 서로 다른 부처 산하기관들이 중복되게 하고 있으니까 기업도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줄여서 어떻게든 길게 봐서 국민들께 좀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4대 보험 통합. 노동조합에서는 아무래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이기 때문에 네. 이건 조합원들에게서는 자기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당연히 그분들로서는 우려하고 반대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이 문제는 근데 고용 승계나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정부와 이제 노동조합 사이에 협의해서 그렇게 국민들께 도움되고 또 거기 일하는 분들 너무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가면서 이제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한동안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형평성의 문제, 그러니까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받는 연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장관 되셨을 때 처음에 특수직 연금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뭐 자기 평균 소득의 한 30% 정도만 받는데 특수직 연금 한 50%까지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뭐 굉장히 늘어난다라고.